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게 배워서 평생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10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름 영어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지금 시기에 사용하기 좋은 표현들이니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 날씨가 덥네요 라고 하고 있죠. 날씨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t's hot today. It's hot today. It's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돼요.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냥 앞에 열어주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cold, hot, humid 이런 날씨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덥다라고 하면 hot. It's hot. 더워요가 되고요. Today. 이거는 오늘이죠. 그래서 It's hot today. 오늘 날씨가 덥네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I'm hot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섹시하고 내가 핫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어를 I am이 아니라 it 이걸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날씨 더울 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t's hot today. 두 번째 문장은 해변에 가요라고 하고 있죠. 네, 더울 때는 시원한 바닷가 가서 물놀이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해변에 가자. Let's go to the beach. 여기서 let 이거는 우리 뭐뭐 해요 라고 제안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와 너네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뭐 하자. let. 해변에 가다는 go to the beach. beach라고 짧게 줄이면 욕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꼭 늘려서 beach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go to the beach 해변에 가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얘기하기도 편할 겁니다. 우리 해변에 가요. Let's go to the beach. 한 번 더 해볼까요? Let's go to the beach.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갈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는 앞으로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갈 거라는 미래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will에 가장 간단한 건 will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다른 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정된 느낌의 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e're going camping this weekend. 여기서 be 플러스 ing, we are going이라고 하면 진행형으로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게 또 미래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확정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할 건지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캠핑을 가다는 go camping. 우리 캠핑 갈 거야. We are going camping. 이렇게 했고요. 뒤에 보면 시간 표현까지 확실하게 등장하고 있죠.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진행형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이번 주말에 캠핑 가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우리는 캠핑을 갈 거예요. We're going camping. 이번 주말에 말이죠. This weekend. 이렇게 하나의 의미 단위는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연결해서 쭉 이어서 가볼게요. We are going camping this weekend. 한 번 더요. We are going camping this weekend. 그렇죠? 네 번째는 해변에서 배구할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뭐 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너는 뭔가를 하기를 원하니? 뭐뭐 할래? 이런 식으로 가벼운 사이에 가볍게 제안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영어로 Do you want to play beach volleyball? 이렇게 씁니다. Do you want to를 직역하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이지만 그것보다는 뭐뭐 할래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이 사용돼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상황 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친구한테 뭐뭐 할래? 라고 부를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다고요?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비치발리볼을 하다. 해변에서 배구하는 거 우리가 비치발리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중에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대부분 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 골프, 그리고 살짝 공 모양은 다르지만 배드민턴도 플레이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ay beach volleyball, 이거는 해변에서 배구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변에서 배구할래요는 다시 한번 바꿔보면 Do you want to play beach volleyball? 여기서 바꿔서 play golf, play tennis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친구한테 하러 가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5번째는요. 수박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 과일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트 가면 수박이 너무 조금 비싸지긴 했지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 자주 얘기하거든요.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 과일 그 수박이야. 수박을 주어로 두면서 얘기를 한번 이끌어 가 볼게요. Watermelon is my favorite summer fruit. 그렇죠? 여기선 수박을 가리키면서 수박은 뭐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 like watermelon. 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사람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세요. 수박은 뭐뭐입니다. Watermelon is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my favorite 여름 과일이에요. Summer fruit. Watermelon is my favorite summer fruit. 나중에 이 앞자리에 다른 과일을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summer 여기다가 spring, winter 이런 식으로 다른 계절을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배웠던 거는 이렇게 단어 바꿔서 나 이렇게 사용해보고 저렇게 사용해보고 바꾸는 건 언제든지 제가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장이 조금 익숙해지면 꼭 바꿔 말하기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 문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Watermelon is my favorite summer fruit.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멜로디 꼭 생각하면서 업다운 업다운 만들어주세요. 6번째는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죠. 저도 요즘 막 습관적으로 잘 안 바르고 갔더니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꼭 바르려고 노력하는데 저같이 깜빡하는 사람에게 써주기 좋은 말입니다. Don't forget to put on sunscreen.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don't forget to는 하나의 패턴처럼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뭐 하지 마 이거는 don't고요. 잊지 마라고 하고 있으니까 don't forget. 여기서 to 동사에서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하는 걸 잊지 마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은 거죠. 뒤에 보시면요. put on sunscreen이라고 하고 있죠. put on. 이거는 보통 옷을 입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장착하고 바르는 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자를 쓰다도 되고요. 반지를 끼다도 되고 선크림을 바르다. 이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put on sunscreen. 선크림을 바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단위 이건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Don't forget to. 선크림을 바르다. Put on sunscreen. Put on sunscreen. 뭉쳐볼게요. Don't forget to put on sunscreen.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그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사람을 묘사할 때 얘 뭐뭐 하고 있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쓰고 있다, 입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He's wearing sunglasses and a hat. 이렇게 했죠. 앞에서 프로는 입는 동작 쪽에 조금 더 가깝다면 그냥 wear이라고 하면 입고 있는 상태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행형을 사용해서 he is wearing. 짧게 줄이면 he's wearing 이렇게 되겠죠. 그는 쓰고 있습니다. 모자나 선글라스가 나오면 쓰고 있어요 라고 번역해 주시면 돼요. 만약 옷이 나오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선글라스는 이 알이 두 개잖아요. 청바지, 양말, 선글라스 이런 것들은 보통 복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sunglasses 복수 형태로 사용됐고요. 모자는 이거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and a hat 이렇게 챙이 있는 모자를 cap이라고 하고요.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자를 ha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복수 형태 sunglasses,
뒤에는 단수 형태 and a hat 이거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He's wearing sunglasses and a hat. 한 번 더 해볼게요. He's wearing sunglasses and a hat. 좋습니다. 여덟 번째 계속 가보면요. 저는 해먹에서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쉬는 걸 좋아해요. 어디냐면요. 해먹이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부터 의미 단위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요. 영어 어순대로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걸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요. I love relaxing on a hammock.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어디까지죠? I love relaxing. 뭐뭐 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할 때 I like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 많이 사용하는데 좋아한다 보다 조금 더 강렬하게 love를 사용해서 사랑한다, 정말 좋아한다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라 보시면 되는데 love 쪽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love relaxing. 푹 쉬는 거, 휴식하는 거를 relax라고 합니다. 네, 그냥 get some rest나 혹은 take a break는 잠깐 쉬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데요. relax, 이거는 푹 쉬는 거. 해먹에서 누워서 몇 시간 동안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 얼마나 편안하게 오래 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I love relaxing. 저는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서죠? On a hammock. 접촉하는 느낌을 on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 몸이 접촉해서 딱 붙어 있거나 두 발이 그 장소에 딱 붙어서 위에 서 있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해먹 위에 이렇게 딱 붙어서 있죠. 그래서 on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On a hammock. 해먹에서 쉬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love relaxing on a hammock. 한 번 더요. I love relaxing on a hammock. 그렇죠.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저는 새 수영복을 사야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가자. Let's go to the beach.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없는데 나 수영복 새 거 사야 돼. 그럴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I need to buy a new swimsuit.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have to나 should를 사용해도 물론 좋습니다. have to는 반드시 사야 한다는 느낌. 뭐 수영장에 가는데 수영복 없이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갑시다 해서 가는데 나만 안 입을 수 없으니까 나 꼭 사야 돼. I have to. 혹은 내가 수영복 하나 있긴 한데 더 예쁜 걸 사고 싶어요. 나는 사는 게 좋겠어. I should. 그리고 필요하니까 산다는 I need to 쪽에 가깝습니다. I need to buy. 나는 살 필요가 있어. 그게 사야 해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사야 하냐면 a new swimsuit. 새로운 수영복을 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영복이 없네. 난 수영복을 살 필요가 있어. I need to buy a new swimsuit. 한 번 더 해볼게요. I need to buy a new swimsuit. 그렇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파도 소리는 정말 편안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 가서 파도 소리 딱 듣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울산 바닷가 앞에 바로 앞은 아니지만 근처에 집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뭐 산책 갈까 이럴 때 바닷가에 많이 가거든요. 거기 길도 잘 닦여 있어서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철썩 이렇게 하는 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The sound of waves is so relaxing. 그래서 그냥 소리, the sound가 아니고요. The sound of waves. 이 파도 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죠? It's so relaxing. relaxing 하면 우리가 푹 쉬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편안한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편안한 relaxing. 정말 편안해요. So relax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어가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이런 형태도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함께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파도 소리는 정말 편안합니다. The sound of waves is so relaxing.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존 필수, 꼭 알아야 할 필수 영어 표현을 10개 준비했는데요. 지금 당장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표현을 활용하시면 정말 생존에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필수적인 문장이니까 오늘 함께 연습하면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10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있죠. 앞에 실례합니다까지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말을 걸 때 바로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례합니다 라고 살짝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Excuse me, where is the restroom? 우리가 대부분은 장소를 물어보는 걸 많이 사용할 건데요. 다양한 장소 물어보는 표현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where is입니다. 가장 직관적이면서 단순한 표현이죠. 뭐뭐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Where is? 화장실은 restroom. 그래서 where is the restroom 하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보통 공공화장실 같은 걸 restroom이라고 얘기하고요. 집안에 있는 욕조가 있는 화장실은 bathroom. bath가 욕조거든요. 그래서 take a bath, 목욕을 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지만 공중화장실, 공공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Excuse me, where is the restroom? 이 화장실에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다시 해볼까요? Excuse me, where is the restroom? 그렇죠. 그 다음에 손짓 발짓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영어로 얘기할 건데 100%는 아니더라도 단어랑 이렇게 상황 보면서 얼추이해서 thank you 하고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항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하고 있죠. Where is the airport? 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가는 법 어떻게 가요? 라고 물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택시 타고 가세요. 여기서 버스 타시면 돼요. 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get to? 여기까지를 외워주셔도 괜찮은데요. 하나씩 보시면 보통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How do I? 어떻게 제가 뭐뭐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호텔이나 어디 가셔서 모르는 기계가 있다면 How do I use this?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이 표현을 사용해도 물론 좋고요. 여기서는 어디에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get to로 활용해서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How do I get to the airport? 다 같이 해볼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get airport. 이 중요한 말, 보통 영어에서는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말에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거든요. 나머지는 뒤로 살짝 빼보세요. 그러면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이거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멜로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없으면 나 버스 타고 못 가는데 이렇게 길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Is there a bus stop nearby? 이번에는 뭐뭐가 있어요? There is. 이거의 의문문 형태 Is there? 뭐뭐가 있나요? 이걸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장소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사물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버스 정류장이라는 장소가 나왔죠. Is there a bus stop?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도 물론 괜찮지만 근처에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nearby 이 정도를 더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요. Is there a bus stop? 버스 정류장 있나요? nearby 근처에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근처에부터 나오면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There is there, can I?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패턴처럼 외우기도 하는데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사람 주어뿐만 아니라 there is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앞에 나온다. 이것만 지켜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 연습해 주시고요. 끝에 뭐 살짝 세분화된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은 좀 나중에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Is there a bus stop nearby?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How far is it from here? 이거는 뭐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앞에서 우리가 뭐뭐가 있나요? 어디에 가나요? 어디에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그럼 얼마나 멀어요? 내가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상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아, 나 2시에 기차 타야 되는데 왔다 갔다 머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How far is it? 그거 얼마나 멀어요? 라는 질문을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How much is it? 이거 혹시 아시나요? 얼마인가요? 라는 의미죠. 여기서 중간에 far, 먼 이것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얼마나 매워요? How spicy is it?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표현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비슷한 거 나왔을 때 훨씬 더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나중에 되면 진도가 정말 훅훅 나갈 수가 있는 거죠. How far is it? 다음에 from은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from here 하면 여기서부터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뭔가 결제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는 지불하다, 결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Can I pay with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결제하는데 어떤 카드나 현금이나 이런 도구로 결제하잖아요. 함께하는 느낌 with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can I는 제가 정말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저 뭐뭐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자도 돼요? 이거 좀 가져가도 돼요? 제가 좀 살 수 있을까요? 동사에 따라서 정말 변화무쌍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걸로 지불할 수 있을까요? Can I pay with? 뭐로 결제하죠? A credit card. 신용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현금만 받는 매장일 수도 있잖아요. 카드 기계가 없고 앞 사람도 카드로 결제를 안 하던데? 근데 난 현금이 없네? 저기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그렇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 나가서 말을 너무 빠르게 되면 알아들을 수 없거든요. 그럴 때 또박또박 이 표현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그때부터 속도도 살짝 늦춰질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repeat, 이건 반복하다라는 느낌인데 그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해 주세요. repeat that. 그 앞에 아주 공손한 표현으로 could you please 라고 시작했는데 can you? 뭐뭐 해줄 수 있어 정도 느낌이고요. 이거를 could you로 바꾸면 이걸 살짝 뒤로 돌리는 느낌입니다. 한 발자국 물러나서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해서 공손한 느낌이 되고요. please까지 더하면 끝나는 거죠. Could you please? 저기 죄송한데 혹시 가능하시면 이거 해줄 수 있나요?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죄송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이 너무 빠르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한 번 더요. 아주 공손한 느낌으로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영어로 물어보고 있고요. 이걸 다 같이 해보면 Is it possible to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도 옳은 표현입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그런데 뭔가 조금 더 돌려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할인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 Is it possible to? 이것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possible, 가능한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 It is possible. 질문은 순서를 바꿉니다. Is it possible? 뭐 이렇게만 사용해도 훌륭한 표현이 되겠죠. 그거 가능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to까지 더하면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할인을 받다는 get a discount.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떨어지기보다는 할인을 받다라고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get a discount, 할인을 받다.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영어 공부를 하다, study English. 이렇게 덩어리로 된 표현들은요, 매일매일 조금씩 가져가 주시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쓰는 것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몇천 개 정도는 아니고요. 한 200~300개만 외워도 정말 편하게 될 겁니다. 하나씩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따라해보세요. 할인받다, get a discount. 뭐뭐 하는 게 가능할까요? Is it possible to? 할인을 받는 거, get a discount. 연결할게요. Is it possible to get a discount? 한 번 더요. Is it possible to get a discount? 이렇게 말이죠. 여덟 번째는 채식주의자 메뉴가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기 못 드시는 분들, 뭐 계속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잠깐 무슨 일 있어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가서 식당에 가서 혹시나 하잖아요.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Do you have any vegetarian options? 이렇게 말이죠. 뭐뭐가 있나요? 저도 해외에 가면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Do you have 내가 원하는 물건?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any까지 들어가면 뭐 어떤 거라도 있나요? 혹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돼요. Do you have any?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내가 원하는 그 제품명을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식당에서 채식주의자 메뉴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 옵션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약간 영어식대로 하면 옵션보다는 options 이렇게 조금 더 오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채식주의자 메뉴는 vegetarian options 이렇게 되겠죠.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ny vegetarian options?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홉 번째는 친구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 같은 데 갔는데 뭐 사야 되지? 그냥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데 직원이 오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겠죠?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friend. 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Look for. 이게 뭐뭐가 있을라나 하면서 찾아 헤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진행형으로 I'm looking for 하면 저는 지금 찾고 있어요. 어딨지 하면서 찾고 있는 겁니다. I'm looking for a gift. 선물을 하나 찾고 있는데요. 그게 누굴 위한 거죠? For my friend. 친구에게 줄 선물이 되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 for my wife, for my husband, for my mother. 이렇게 적절한 사람을 얘기해주면 이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주고 좋네요. 혹은 다른 거 없나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그냥 바로 가셔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Excuse me,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friend. 뭐 그러면 이거 어때요? 이거 많이 찾습니다. 라고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 딱 추천해 주겠죠. 저도 예전에 이 위스키 사러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몇 가지 추천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뉴욕으로 가는 직항편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편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말고 바로 한 번에 가는 이 직항을 찾고 있다면 이런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Is there a direct flight to New York? 여기서 한 번 더 사용됐죠? Is there?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뭐가 있나요인데 여기서는 a direct flight. 이게 직항편이 됩니다. 우리가 direct라고 얘기하죠. direct보다는 direct, direct 이런 식으로 보통 발음돼요. 그래서 is there a direct flight? 직항편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려고 이때 to 동사의 원형을 사용했는데 앞으로 가는 이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go to, 어디로 가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그냥 직항이 아니라 뉴욕으로 가는 to New York 쭉 뻗어나가는 방향성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Is there a direct flight? 직항편이 있나요? To New York. 뉴욕으로 가는 직항편을 묻고 있죠. 뭐 동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원어민들은 간단한 거, 아주 심플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하고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요. Is there a direct flight to New York?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5070을 위한 가장 쉬운 영어 강의, 정말 쉽고 친절하게 영어 문장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고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하고 있죠. 제 취미는 무엇입니다 라는 말보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내 취미나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I like reading books. I like, 저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라고 하면 read a book이나 복수 형태로 read books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복수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 like reading books. 네, 이것과 마찬가지 I like studying English. I like playing golf.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여기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I like reading books.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I like reading books.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일본에 가본 적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본 적 있어? 이렇게 경험을 물어볼 때 딱 이 패턴 떠올려 주시면 돼요. Have you ever been to Japan? Have you ever been to? 여기까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Have you로 시작하는 질문은요. 우리가 경험을 물어보는 현재 완료형인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있어 본 적 있어 라고 비동사의 PP 형태 bene을 사용했는데요. 여기다가 tried, 무언가를 해본 적 있어. studied, 공부해 본 적이 있어. eaten, 먹어본 적 있어. 이렇게 다양한 동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으로 현재 완료 시제의 느낌을 기억한 다음에 살짝씩 바꾸면서 사용하면 점차 익숙해져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Have you ever been to Japan? 여기서 ever,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서 혹시 해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일본에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Japan? 가본 적 있다라고 해서 go를 사용하는 것보다 been, 비동사의 PP 형태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형제 자매가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Do you have any siblings? 형제 자매라고 해서 siblings 이거 사용했는데 좀 더 풀어서 뭐 any brothers and sister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뭐 형제가 있나요는 Do you have any brothers? 자매가 있나요는 Do you have any sisters?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siblings 이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any를 사용해서 뭐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있나요?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을 조금 더했습니다. Do you have any siblings? 처음 만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시간을 때우고 있다가 뭔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난 후에 하기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질문은 여러분들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대화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영어로 대답해 볼까요?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자, 일단 내가 묻고 싶은 건 몇 시에 시간을 묻고 있죠. 그러면 what time? 보통 언제인지 물어볼 때 when을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몇 시라고 하면 what time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뭐뭐 하세요는 do you죠. Do you wake up? 당신은 일어나시나요? 인데요. 여기 중간에 usually를 붙여서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이 보통의 느낌을 더할 수 있는 거죠. 뭐뭐 하세요? Do you? 보통 뭐뭐 하세요? Do you usually?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뒤에는 뭐 wake up을 넣을 수도 있지만 go to the gym. 보통 몇 시에 헬스장에 가세요? 그 다음에 뭐 study English 우리 많이 사용하는 거죠. 보통 몇 시에 영어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채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다, 눈을 번쩍 뜨다 라는 의미를 가진 wake up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한 번 더요.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진해서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을 누가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저도 이거 길 알려줄 때 비슷하게 딱 사용했거든요. 실제 사용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이 표현이 정말 이 입에서 착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서 조각조각 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직진하세요는 go straight. 일단 앞으로 쭉 가세요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Go straight and 그리고 turn left. 돌다를 tur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다는 turn right. 왼쪽으로 돌다는 turn left.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직진해서 좌회전하세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그런데 그냥 갑자기 좌회전하세요라면 어디서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특정 지점을 찍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신호등에서라고 콕 집어서 at the traffic light 이렇게 말해줄게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도는 게 아니라 저 신호등에서 딱 돌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의미 단위별로 잘게 쪼개도 괜찮고요. 이렇게 쪼개서 연습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길게 한 번에 쭉 가주시면 됩니다. 직진하세요. Go straight. 그리고 좌회전하세요. And turn left. 어디서죠? 신호등에서. At the traffic light. 이어서 갈게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그렇죠. 여섯 번째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라고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계획, 그리고 뭔가 확정된 미래 느낌으로 말한다면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은 진행형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행형도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로 미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be 플러스 ing가 미래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What are you doing now? now라고 했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말하는 표현이 되지만 뒤에 뭐 tomorrow, this weekend, next month 이런 미래 표현이 등장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라고 해서 this weekend이 되겠죠? 뭐 이번 주, 이번 주말, 이번 주 금요일 같이 이번을 얘기하면 thi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은 weekend니까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한 번 더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좋습니다. 7번째는요. 공항에서 저를 데리러 와줄 수 있나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혼자 가면 조금 외롭기도 하고 버스 타고 막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누군가 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나 차로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영어로는요.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일단 내가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럴 때는 뭐뭐 해줄 수 있어. Can you? 해줄 수 있어? Can you? 요거는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니까 부탁할 때 can you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해줄 수 있어? Can you? 자, 이번엔 동사를 사용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되는데요. 픽업은 이 커피숍 같은 데서 커피를 가져가는 것도 되고요. 혹은 사람을 데리러 갈 때 차를 타고 누군가를 픽업해 간다고 하죠. 데리러 가다, 데리고 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통 누구를 데리러 가는지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나를이니까 pick me up, pick me up. 그래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Can you pick me up? 차 타고 데리러 가는 그런 느낌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저를 데리러 와줄 수 있나요? Can you pick me up? 그리고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다면 특정한 장소, 여기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해주면 되는데요. At the airport. 공항에 나와달라는 말이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한 번 더요.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한 번 더 해볼까요? 천천히 해보면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째 문장은요. 숙제 도와줄까요? 라고 묻고 있죠. 상대방이 너무 혼자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숙제하는 거 너 좀 도와줄까? 도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Do you need any help with your homework?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can I를 사용해서 만들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펜토도 많은데 그거 다 괜찮습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상황을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문장 구조도 연습할 겸 Do you need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한테 필요하세요. 뭐뭐 필요하니? 라고 묻는 게 Do you need 거든요. Do you에다가 필요하다, need를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Do you need any help? Do you need any help? 근데 그냥 도움이 아니고 숙제에서 도움이죠. 특정한 대상, 뭐를 도와줄까라고 할 때 함께 있는 느낌의 with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with your homework. with가 아니라 with. 혀를 살짝 내밀면서 with. 끝에 약간 메롱하듯이 살짝만 이빨로 살짝 깨물어주면서 wit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with 아니죠? with. 그래서 with your homework. 이런 멜로디가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보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 Do you need any help? 숙제에서 말이야. With your homework. 숙제하는데 도움 필요해? 숙제 도와줄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need any help with your homework? 한 번 더요. Do you need any help with your homework? 좋습니다. 9번째는 일을 다 끝냈나요? 지금 일을 다 끝냈는지, 예전에 끝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끝냈는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돼서 완료했다는 느낌의 현재 완료 사용해 볼게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우리가 어렸을 때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 이렇게 배운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하는 거구나. 그래서 did you finish가 아니라 have you finished 라고 하면 지금 끝낸 상태인지 지금에 조금 더 집중해서 묻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완료라는 게 한 번에 듣고 그거구나 라고 바로 사용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한국어에 조금 이게 바로 직역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양한 문장을 만나면서 스며들듯이
내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오! 하면서 느낌이 오거든요. 그 느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끝내셨나요? Have you finished 당신의 일을? Your homework? 일을 다 끝냈나요? Have you finished your work? 이렇게 하겠죠? 만약 숙제라면 homework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일이라면 wor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걷다가 walk이고요. 편하게 walk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work 이걸 빠르게 간다 보시면 돼요. work, work 이렇게 말이죠. 일 다 끝내셨나요? Have you finished your work?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뭐 먹고 싶어요? 우리 어디 갈 때, 점심 저녁 먹으러 갈 때 꼭 이 표현 사용하죠. 넌 뭐 먹고 싶니?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를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물어보고 거기 많이 따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eat? 막 식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는 친구가 있고 저한테 물어보긴 해요. 무엇을? What? 뭐뭐 하고 싶어요? Do you want to? 먹다? Eat. 무엇을 먹고 싶은지? What do you want to eat? 그럼 제가 오늘은 감자탕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짜장면 가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음성을 듣고 있진 않을 거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그렇게 했는데 뭐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물어보죠. What do you want to eat? 뭐 먹고 싶어? 뭐 마시고 싶어는 What do you want to drink? 이런 식으로 이거 사용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바로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만들다 보면 나중에 내가 배운 문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장, 내가 하고 싶은 문장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 빈도 1위, 매일 쓰는 영어 표현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보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번 가봤어요 라고 하고 있죠. 한국 가보셨어요? 아니면 뭐 서울 가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 거기 2번 가봤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영어로 I have been there twice. 가본 적이 있다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슨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다의 go보다는 있어 본 적 있다라는 비동사의 pp, bene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I have been there. 저 거기 가본 적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I have been there. I have been there. 계속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세 번 이상부터는 times를 붙여서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가봤어요는 I have been there twi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아침에 조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영어로 같이 해볼게요. I like to jog in the morning. 내가 평상시에 하는 거, 특히 좋아하는 것들은 I like to 패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취미를 얘기할 때 My hobby is 이것보다는 I like to를 사용해서 더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I like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거를 좋아할 수 있겠고요. jog 이거는 조깅하다죠. 그런데 그냥 조깅하다가 아니라 in the morning 아침에 조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거는 in을 사용해서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한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to 조깅하다, jog 아침에 in the morning 연결해서 쭉 가면 I like to jog in the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빵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have some more bread? 그렇죠.
Can I?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Have?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받을 수 있니? 이렇게 나를 주인공, 주어로 두면서 얘기하는 게 원어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먼저 익혀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물론 can you give me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can I have나 can I get을 더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요, 그냥 빵은 bread가 되는데요. 조금 더, some more, 그래서 some more bread, 빵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have some more bread? 한 번 더요. Can I have some more bread?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택시나 버스를 타면 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 걸어가기는 애매하고 택시를 타도 되고 버스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You can take a taxi or a bus.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너 뭐뭐 해도 돼. 뭐뭐 할 수 있어. 그럴 때 허가나 그 다음에 가능성의 의미를 가진 you can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뭐뭐 해도 돼요? You can. 뭘 해도 되죠? Take a taxi. 대중교통을 타다라고 할 때 take 동사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Take a subway, take a bus. 이런 식으로 각 대중교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taxi니까 take a taxi. 그리고 or a bus. 원래대로 하면 take a taxi or take a bus라고 하는데 영어는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take 동사는 그대로 놔두고 a taxi or a bus 이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You can take a taxi or a bus. 강세는 take a taxi, bus. 여기 중요한 거에 강세를 주고요. or a 이런 데는 강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taxi or a bus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고요. 듣는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택시나 버스를 타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can take a taxi or a bus. 한 번 더요. You can take a taxi or a bus. 다섯 번째입니다. 뭐를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바꿔보면요. What do you recommend?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을 추천하시나요죠? 무엇은 영어로 what.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의문사들은 가장 먼저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what. 뭐를 what. 추천하나요? Do you recommend? recommend. 이거는 추천하다죠? 그래서 추천하니 라고 하면 Do you recommend? 뭐를 추천하나요는 What do you recommend?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do you recommend? 한 번 더요. What do you recommend? 그렇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을 가야 되는데 도무지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구글 지도 같은 건 쳐다보지 않고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장 빠르고 간단했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사람한테 말 잘 안 걸고 구글 지도를 열심히 쳐다보는데 이런 거 너무 귀찮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러면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말이죠. 간단한 표현만 연습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훨씬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Can you?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부탁하고 있네요.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Tell me.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the way? 길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알려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Can you tell me the way? Can you tell me the way? 어디로죠? To the station. 역으로 가는 거를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쭉 가는 방향성은 to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the station 하면 역으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역으로 가는 길 알려줄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한 번 더요.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7번째입니다. 다음 기차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The next train leaves at 10 a.m. 이렇게 볼게요. 일단 주어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죠. I, you, he, 철수, 영희. 하지만 이 대중교통, 이런 사물 같은 것들도 충분히 주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음 기차를 주어로 만든다면 훨씬 더 간단하게 문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기차는 the next train. The next train이 어떻게 한대요? 동사 자리죠. leaves. 출발한다는 start를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다라는 의미의 leave.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기차가 여기서 다른데, 다른 역으로, 다음 역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next train leaves. 앞으로 출발하는 거면 will leave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차가 오늘만 출발하고 아니면 내일부터는 막 오전 10시가 아니라 다른 시간에 출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항상 늘 오전 10시에 출발한다면 현재 시제를 사용해도 괜찮은 거죠. The next train leaves. 마지막으로 시간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at 10 a.m. 콕 집어주는 at을 사용했습니다. 10시에 at 10 a.m. 한번 더 해볼게요. at 10 a.m. 이렇게 했죠. 어떤 시간을 콕 집을 때는 at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next train leaves at 10 a.m. 한 번 더요. The next train leaves at 10 a.m.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째입니다. 약 2시간 걸려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It takes about 2 hours. 시간이 걸리다. take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It takes. 여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시간이라고 하면 2 hours 라고 하는데요. 그냥 2시간이 아니죠. 2시간쯤, 약 2시간. 이렇게 1시간 50분, 2시간 10분 애매할 때는요. about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About 2 hours. 2시간쯤 걸립니다. 약 2시간 걸려요. 말하기 나름인데 그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It takes about 2 hours. 한 번 더요. It takes about 2 hours. 약 2시간 걸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9번째는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날씨를 묻는 표현, 이거는 통째로 기억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나중에 가면 또 헷갈리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today 빼고 What's the weather like?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날씨가 어때요? 라고 날씨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 today, tomorrow는 내일, 시간만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커튼이 딱 쳐져 있거나 날씨를 잘 모를 때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한 번 더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몸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딱 봐도 운동 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질문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대화 주제가 없을 때는 눈여겨봤다가 운동 좋아하시겠다. 그러면 Do you exercise regularly?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골프를 치는데 일주일에 3번 칩니다. 저는 매일 헬스장에 가요. 이런 식으로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소심하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이 질문도 추천해 드릴게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exercise regularly? 한 번 더요. Do you exercise regularly? 그렇죠. 자, 마지막 퀴즈는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방금 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이거 큰 소리로 얘기해보고 댓글 한번 쓰면서 적고 말하고 오감으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